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주부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믿기지 않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거든요. 우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남편을 연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많고 책임감도 강했죠. 결혼 전에 시어머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옷차림도 단정하시고 말씀도 차분하셨거든요.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잘 부탁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날 시댁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시어머님이 제가 좋아한다는 음식을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요. 불고기 좋아한다고. 많이 먹어요. 우리 가족 된 거니까. 그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다니. 친구들이 시댁 이야기만 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운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결혼식 날도 완벽했어요. 시어머님은 하객들한테 저를 자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고 예쁘죠? 며느리 아니라 딸 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결혼 일주일 후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오늘 점심 먹으러 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통보였어요. 그래도 신혼 초라 기분 좋게 갔죠. 집에 도착하니까 시어머님이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집 며느리니까 집안일 배워야지. 오늘은 우리 집 된장찌개 레시피 알려줄게.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갔어요. 요리, 청소, 빨래 방법을 배웠죠. 아니, 배운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된장을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어딨어? 방 청소도 제대로 못하네. 친정에서 뭘 배웠어? 빨래는 또 왜 이렇게 개서? 다시 해. 시어머님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결혼 전 그 다정한 목소리는 어디 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저를 다그쳤어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가 요즘 나한테 너무 심한 것 같아.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 원래 그래.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그래도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시집 생활이 원래 그런 거잖아.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친정 엄마가 전화하셨어요. 얘야, 우리 집에 놀러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오랜만에 친정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오늘 점심때 와. 할 일 있어.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친정이 더 좋아? 결혼하면 시댁이 진짜 집인 거 몰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부모님 뵙는 거라 그대로 갔죠. 친정 집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앞에 시어머님 차가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집에 들어갔어요. 거실에 시어머님이 앉아 계셨어요. 친정 부모님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계셨죠. 어머, 며느리 왔네. 사돈님한테 인사드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너무나 다정했어요. 아까 전화해서 그 차가운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사돈님, 우리 며느리 정말 잘 따라와요. 집안일도 너무 잘하고 우리 아들 잘 챙기고 며느리 아니라 딸 같아요. 정말. 친정 엄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우리 딸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시어머님은 계속 저를 칭찬하셨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아니야, 며느리는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사돈 어른이 참 좋은 분이구나.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다 연기라는 걸. 그날 이후로 상황이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님은 친정 부모님 앞에서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거칠어졌죠. 며느리, 오늘 저녁 준비해 놨어? 남편 밥은 꼭 집에서 챙겨 먹여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다 배달 음식만 시킨다며?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매일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오늘 뭐 해 먹을 거야? 국은 끓여? 찌개는? 반찬은 몇 가지 준비했어? 주말에는 더 힘들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시댁에 와서 청소 좀 도와줘.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혼자는 못하겠어. 한 번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은 좀 쉬고 싶어요. 평일에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 그랬더니, 피곤한 게 어디 너뿐이야? 나도 나이 먹어서 힘든데, 며느리가 좀 도와주면 안 돼? 결국 또 갔죠. 그런데 시댁에 가보면, 집은 깨끗했어요. 청소할 곳이 별로 없었죠. 이것도 좀 닦고, 저것도 좀 정리하고, 시어머님은 이미 끝난 일을 다시 시키셨어요. 그냥 저를 부르고 싶었던 거죠. 추석이 다가왔어요. 시댁에서 추석을 보내기로 했어요. 명절 2주 전부터 시어머님은 전화를 하셨어요. 며느리, 명절 음식 만드는 거 알지? 우리 집은 전 20가지는 부쳐야 해. 송편도 최소 200개는 빚어야 하고, 명절 전날 시댁에 갔어요. 밤 10시까지 전 부치고 송편 빚었어요. 손이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명절 당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렸어요. 제사가 끝나고 아침을 먹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셨어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저한테 이것저것 지시하시던 그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어머, 사돈님들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기다렸어요. 시어머님은 친정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어요. 직접 자리를 안내하시고 음식을 계속 권하셨죠. 사돈님, 이거 드셔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건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이게 뭐야? 전이 이렇게 두꺼우면 어떡해? 송편 모양도 엉망이네. 다시 빚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친정 엄마가 물으셨어요. 우리 딸 여기서 힘들지 않아? 시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무슨 말씀을요? 우리 며느리 정말 잘해요. 명절 준비도 거의 혼자 다 했어요. 저는 옆에서 거들기만 했죠. 친정 아빠는 제 손을 보셨어요. 전 부치느라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있었거든요. 딸, 손이 왜 이래? 시어머님이 재빨리 말씀하셨어요.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워낙 열심히 하느라 그만. 제 불찰이에요. 제가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시어머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점심을 먹고 친정 부모님이 가신 후 시어머님의 얼굴이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설거지 빨리 해. 손님들 오기 전에 다 치워야지.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직장 생활도 힘든데 시댁일까지 하려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진짜 힘들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엄마는 원래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스타일이야.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내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구나.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야근이 불가피했죠.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달은 회사 일이 바빠서 주말에 시댁 방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며느리가 시댁을 뒷전으로 해도 돼? 요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더라. 그래도 저는 일에 집중했어요.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어요. 팀장님한테 칭찬도 받았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 좀 해. 엄마가 많이 서운해 하셔. 한 달 동안 한 번도 안 찾아갔다고. 내가 말했잖아.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다고. 그래도 주말에 한 번쯤은 다녀올 수 있었잖아. 엄마 혼자 계시는데. 그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터졌어요. 친정 엄마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셨어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죠. 저는 휴가를 내서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추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 오늘 저녁 준비 못했지? 회사 갔다 와서 바로 해야지. 어머님, 오늘은 친정 엄마 병원에 다녀와서 나중에 전화드릴게요. 친정 엄마가 아프면 친정 아빠가 모시고 가면 되지. 며느리가 꼭 가야 해? 시어머니 생각은 안 하고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엄마 말씀 들었어? 친정 엄마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게 하셔.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말이 좀 심했네. 하지만 엄마도 외로우신가 봐.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잖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전환점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어요.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저는 여행을 계획했죠. 2박 3일 제주도 여행이었어요. 시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여행 다녀올게요.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그래, 좋겠네. 의외로 시어머님은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여행 전날 밤, 친정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야, 내일 집에 잠깐 들렀다가 줄 게 있어. 다음 날 공항 가기 전에 친정에 들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님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거실로 갔어요. 시어머님이 친정 부모님과 차를 마시고 계셨죠. 어머, 며느리 왔네. 시어머님의 얼굴에 언제나처럼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사돈님, 우리 며느리 오늘 여행 간대요. 결혼 기념일이래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폰을 받으러 밖으로 나갔죠. 여보, 나 친정에 있어. 조금만 기다려. 통화를 끝내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달랐어요. 평소 제게 하시던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사실은요, 사돈님. 며느리가 저한테 잘 안 해요. 제가 뭘 부탁하면 항상 귀찮다는 듯이 하고 친정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문틈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어요. 숨이 막혔죠. 친정 엄마가 물으셨어요. 네, 우리 딸이요? 그런 애가 아닌데.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자기 생각만 하고 시어머니는 귀찮아하죠. 오늘도 여행 간다고 신이 났어요. 저보고 집에서 기다리래요. 그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순간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아, 며느리. 통화 끝났어? 지금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 잘 안 한다고요? 친정 엄마 아빠도 놀라셨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 가는 것, 주말마다 청소하러 가는 것, 직장 다니면서도 매일 저녁 준비하라는 전화, 명절 때 밤 10시까지 일하던 것, 친정 엄마 병원 갈 때 하신 말씀, 모든 것을. 친정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셨어요. 딸아, 그런 일이 있었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엄마 아빠 앞에서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시거든요.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며느리,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돈님들 앞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친정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돈 어른,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날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남편과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제 말을 믿어줬어요. 그리고 엄마와 대화를 했다고 했죠. 미안해. 내가 몰랐어. 엄마한테 확실하게 말했어. 앞으로는 우리 부부 생활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지만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시댁을 방문하고 평소에는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기로 했죠. 친정 부모님은 진실을 아신 후 저를 더 챙겨주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우리가 항상 내 편이야.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여전히 시어머님과의 관계는 편하지 않지만 더 이상 이중 생활에 시달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배웠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내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힘들면 참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어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하니까요.